지금 2차 전지 연구 개발에 정말 오랜 시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그 센터장으로 역임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연구 개발이라는 것을 뭐 최근 역사 동안 들여다봤을 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딱 얘기를 한다면 차세대 전지에 대한 차세대 전지 원천 기술의 개발에 대한 투자죠. 네. 예, 그 부분이 아직도 좀 취약한 부분. 아직도 취약하다. 예, 예. 네.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데, 네. 어쨌든 연구라는 거는 연구비가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연구비 규모를 보면, 네. 일단 절대 규모,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투입하는, 기업에서는 자기네가 생산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기업은 이제 생산 기술 위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정부에서 좀 지원해서 좀 해줘야 되는 건데, 예. 절대 규모가 안 큽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에 투입한 절대 규모가 예. 미국, 물론 예. 거기는 더 규모가 큰 나라기 때문에 네. 절대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미국이나 중국 이런데 일본도 그렇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절대 규모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지금까지도 약간은 그 응용 기술 쪽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원천 기술에 대한 건 아직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렇게 우리는 그 예산 구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산을 거기다 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시간도 좀 더 걸리고 아직까지는 원천 기술 쪽이 많이 예산 투입이 확대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향후 노력이 좀 정진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센터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도 그렇고 책 볼 때도 그랬지만 정말 이 아젠다를 잘 세팅하고 이 과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겠다. 정말 투자 관점도 중요하지만 물론 투자도 집중이 되어야 기업들이 또 선순환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신규 투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돈도 그쪽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겠지만 정부의 R&D 로드맵을 설정하고 예산을 측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그냥 정말 우리나라의 국가 사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가전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한 2.3% 정도 됩니다. 근데 2차 전지 수출액이 한 1.5% 정도 되니까 이건 굉장히 상당한 수출 품목이고요. 전문가로서 지금 주신 우리나라가 부족한 부분들을 정말 정부 당국에서 더 깊게 생각하고 뭔가 개선할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 하나 기대하고 있는 거는 네. 이제 매 정부에서 이제 어떤 기술을 선정해서 좀 더 키우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특히나 12대 핵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걸 선정을 해서 네. 그 안에 우리 산업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뽑아 넣고 그 중에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분명히 이제 육성을 해야 되고 뭔가를 투자해야 된다는 건 다들 같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실행으로 좀 더 옮겨지기를 좀 실행으로 옮겨지기 어려운 게 이 예. 정치 싸움이 또 들어가서 예. 제가 몇 년 전부터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 로드맵, 기술은요, 기술 정책만큼은 정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예 독립성을 부여해야 된다. 저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왜 정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존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기술이 사양 기술이 돼버리냐 이거예요. 통화 정책도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듯이 기술 로드맵을 설정하고 기술 정책을 수행하는 것도 정말 말 그대로 독립적이어야 된다. 정치 중립적이어야 된다.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쨌든 이제 차세대 2차 전지로 가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음 먹거리를 생각했을 때 차세대 2차 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갈구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차세대 2차 전지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세대 2차 전지라는 용어는 아주 과거부터 쓰였습니다. 네. 예, 납축전지 시대에는 니켈 카드뮴 전지가 차세대 전지였고요. 네. 계속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차세대 2차 전지라는 건 지금 리튬 이온 전지 이후 세대의 전지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리튬 이온 전지 이외의 응용처에 필요한 전지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무슨 뜻이냐 하면 리튬 이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만의 얘의 특징이 딱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 그 출력도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딱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응용처로 가게 되면 그 특성이 과할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예를 들면 전력 저장 장치로 갔다. 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아주 외곽에 대규모 전력 저장 장치를 만든다. 네. 그러면 거기서는 사실 부피가 아주 중요하진 않잖아요. 좀 높이 쌓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땅 파서 좀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네.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부피당 얼마만큼 에너지를 담을 수 있냐, 혹은 네. 어느 무게당 얼마만큼 에너지를 담을 수 있냐가 아주 중요해지진 않아요. 네. 그런데 자동차 대비 자동차도 물론 안전성이 중요하지만 네. 그쪽 그 ESS 쪽 아주 대규모로 가게 네. 되면 안전성이나 경제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동차에는 수십 킬로와트 아워 수준, 예. 킬로라는 단위가 붙는 수준으로 이게 들어가는데 예.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가게 되면 메가 혹은 심한 경우에 기가와트로 가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00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터리가 1000배 더 있는데 여기서 불났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일이잖아요.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예. 예. 그래서 안전성이 더 중요해지고요. 예. 그 다음에 경제성도 이제 중요한 게 이 수십 킬로와트 대비 예. 여기에선 가격이 1% 올라가면 그게 이제 몇 천만 원 이런 게 아니고 몇 억대, 몇십억 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싸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 특성이 서로 달라요. 예. 그런데 모든 분야에 리튬이온 전지를 쓰는 게 맞냐? 예.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ESS나 이런 데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전지, 다른 시스템을 써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가격이 더 좋고, 가격이 네. 더 싸고, 예. 안전성이 좀 더 있는 꼭 리튬이온 아니어도 그걸 쓰는 게 맞지 않냐. 그럼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또 다른 거는 그런 ESS를 하더라도 이거를 시내에 설치하냐, 야외, 아주 외곽에 설치하냐에 따라 특성이 달라요. 시내에 설치하게 되면 안전성이 좀 더 중요하죠. 가격이 좀 더 올라가도 안전성이 더 중요한 예. 형태가 되는 거고. 예. 그 이외에도 뭐 우리가 플렉서블 가든 네. 스트레쳐블, 늘릴 수 있는 배터리 이런 것도 좀 개발되고 있는데 네. 걔네들도 몽땅 다 리튬이온을 쓰는 게 맞냐. 그래서 우리가 응용처별로 네. 각각 걔네들이 요구하는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응용처가 있을 때는 거기에 쓸 수 있는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배터리 더 적합한 것들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전기 자동차에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 리튬이온 전지가 쓰일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전고체 전지가 개발이 되면 네. 일부 서서히 좀 들어갈 수 있긴 전고체 하겠지만 전지가 더 컴팩트하잖아요. 안전에도 컴팩트하게 좀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안전에도 좀 더 낫고. 안전은 조금 더 안전은 확실하게 좋아지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 예. 액체가 흐르지 않으니까 예. 사고 났을 때. 흐르는 것보다도 이제 전고체 전지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 리튬이온 전지는 마지막에 불 붙는 부분이 네. 그 액체 전해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이 가연성이기 때문에 예. 사고가 났을 때 뭐 산소 공급, 온도 올라간 이런 건 다른 거 다 처치하더라도 마지막에 불 붙고 있는 부분이 액체 전해질인데 예. 이 액체 전해질을 지금은 예. 약간 난연성 첨가제 이런 것들을 해서 불이 안 붙게끔 하고 셀 구조 바꿔서 점점 더 안전하게 하고 네. 혹시나 불이 붙더라도 지연시켜서 예. 큰 불로 가는 걸 지연시켜서 사람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고 이런 연구들을 안전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궁극에 안전하게 하려면 불이 안 붙게 하면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이 가연성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줘서 불이 안 붙게 한 거를 전고체 전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온 전도도 문제가 생깁니다. 네. 고체보다 액체가 이온 전달이 잘 되는데 이걸 고체로 바꿔놓으니까 네. 성능 면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시키는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 차세대 2차 전지가 리튬 이온 전지를 뭐 대체한다. 아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도 좀 있고요. 근데 사실 대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차세대 2차 전지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거든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대체를 안 한다는 네. 아닙니다. 네. 일정 부분 대체는 할수 있지만.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네. 하지만 그거보다는 새로운 시장이 더 열리는 쪽으로 네. 갈 겁니다. 네. 과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우리가 납축전지를 쓸 때는 그 납축전지는 내연기관 자동차에만 주로 쓰였죠. 네. 그거 이외에는 쓰이는 데가 뭐 소규모 ESS에 쓰였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네. 예. 니켈 카드뮴 전지나 니켈 MH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네. 가정용 무선 전화기에 쓰였는데 네.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럼 가정용 무선 전화기의 일부를 대체를 했어요. 네. 하지만 초기에는 많이 대체를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리튬이온 전지가 니켈 MH 전지보다 비싸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뭐 이런 거죠. 예. 하지만 그 이후에 네.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핸드폰, 그 다음에 노트북도 훨씬 컴팩트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될 수 있었고 약간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네. 예. 예. 스마트폰도 물론 전자기술의 발달, 뭐 아니면 애플에서 아주 참신하게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배터리도 도움을 줬죠. 네. 왜냐하면 배터리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놨는데 이 스마트폰이 기존 기기 몇 개를 합쳐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면도 있고 통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력 소모량이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배터리를 그대로 썼다면 기존에 뭐 한 하루 통화했던 게 스마트폰으로 가면 1시간 만에 꺼지고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이거에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차세대 전지가 나오면 현재 리튬이온 전지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가 쓰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얘보다는 차세대 전지가 좀 더 적합할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은 대체가 될 거예요. 그렇겠네. 그러면서 얘네들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릴 수 있는 열릴 거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것들이 열릴 수가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리튬 설퍼 전지라 리튬 황전지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리튬 황전지의 특성은 뭐냐면 질량당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네.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네. 그러면 그 가벼운 거를 어디에 쓸 수 있냐면 항공용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드론이든 네. 무인기, 네. 그 UAV라고 하는데 네. 아주 고고도에 올려서 기상 관측을 하거나 이런데 네. 그런데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거기 안 쓰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물론 드론에 지금 리튬이온을 쓰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대체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예. 하지만 자동차는 아마 리튬이온이 대세일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차세대 전지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지금 현재 전지의 2차 전지의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안전성은 더 보강돼야 되고 급속도로 충전이 가능해야 되고 그러면서 더 이 효율은 높아야 되고 이런 어떤 방향성을 놓고 연구개발 진행하고 계시고 동시에 말씀하신 차세대 전지 개발에도 또 주력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정말 하시는 일 정말 집중하셔서 우리나라 미래의 어떤 먹거리에 또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여를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서도 마무리가 그렇게 됐어요. 결국 제목도 2차 전지 승자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혹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말 그대로 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 2차 전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금도 승자지만 지속적으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여기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더라고요.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승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거는 이제 당연히 최전방에서 우리 기업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모든 부대에서 보급 부대가 있어야 되듯이 아마 그 학교 연구소 이런 데가 보급 역할을 하는 걸 겁니다. 그럼요. 이 보급은 기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써야 될 기술들을 이만큼 만들어 놓고 언제든 갖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마 그 학교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더라도 2차 전지라는 거는 결국에 기술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산물이죠. 그렇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1등 혹은 뭐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술이 우선이죠. 그렇죠. 그 기술이라는 것은 현 세대 기술도 있지만 네. 원천 기술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어떤 걸 우리가 갖다 쓸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 개발에 대한 아주 중장기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네. 여러 다방면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연구 개발을 아주 열심히 하고 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 일을 사람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야 인력 돼요. 양성. 예, 인력 양성 네. 그리고 인력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우수 인력 양성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요번에 여러 번 많이 겪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중국발 요소수 사태, 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또 유럽에서는 뭐 지속 가능 배터리법이든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자원에 대한 순환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몽땅 다 부품 소재 기술력, 그 다음에 원료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자원이 없다면 우리가 좀 갖다 쓸 수 있는 자원이라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예.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샀잖아요. 저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네.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염호뿐만 아니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꼭 배터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다른 산업에 들어가는 자원들, 그것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든 우리가 좀 먼저 가져와서 처리해서 쓸 수 있게끔 네. 그런 자원 수급에 대한 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거는 비단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외교도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역량을 결집해야죠. 다. 네. 예.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영토는 제한적이지만 자원의 영토는 확대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중요한 안건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말 그대로 지금도 승자지만 지속 가능하게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 뭐 인력도 좀 필요하고 연구개발 지원도 필요하고 산학연 연계도 필요하고 밸류체인을 고려했을 때 이 원자재나 이 소재 공급이 좀 부실하니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고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고부가가치 기술로 갈 수 있도록 응용 기술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나 산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 저도 100% 뼈저리게 동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승자의 조건 저자시죠. 정경윤 센터장님으로부터 정말 2차 전지 산업 전반에 걸친 또 기술적인 조언들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단순히 현재 중요한 산업이기 이전에 미래의 우리나라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다 같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투자할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치판 같은 역할이 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혹시 한 말씀 하고 싶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가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네. 좀 네.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평온하게 우리가 뭐 시장 점유를 뭐 하고 있는 이런 거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네. 실제 제 동료들이나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 기업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쟁터입니다, 거의. 그러네. 네. 네,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전쟁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보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아까 우리 산학연 연계니까 학교 연구소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독자들께서도 그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 주시고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